평창에서는 2014년부터 코호트가 구축이 돼서 어르신들을 꾸준히 건강관리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흡 기능에 관한 평가, 또 얼마나 숨이 찬지, 폐 기능이 어떠한지, 근감소증, 노쇠 등의 이렇게 주기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노쇠 그리고 근감소증 자체는 호흡 곤란하고 의학적으로 저희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서로 비교 분석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 코호트에서 저희가 노쇠한 분들 그리고 근감소증이 심한 분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런 분들이 숨이 차다 또는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기 증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적게는 3배, 많게는 9배까지 늘게 확인이 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숨이 찬 환자가 정말로 예후가 안 좋다, 사망률이 한 2배 이상 높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숨이 찬 환자에 대해서 노쇠 근감소증 평가와 함께 중간에 여러 가지 중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과나 또는 호흡기내과, 폐보능과에서 숨차다고 진료 보신 다음에 검사 이상 없어요 하고 저희과로 의뢰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분명히 어떤 단순 노화가 아니라 일종의 가속 노화의 한 형태고, 근감소증이랑 노쇠의 한 형태 또는 과정이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증명이 안 되다 보니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제 연구 주제는 결국 여기서 현장에서 이 고민 끝에 나오게 됐고요.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감소증의 하나의 조기 증상일 수 있고 또 노쇠의 시작일 수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숨이 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분들은 그렇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해서 숨이 일찍 차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고 가속 노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노화로 인한 어떤 몸의 신체의 변화나 또는 증상의 발생은 거의 내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천히 옵니다. 숨이 찬 것이 예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예전하고 달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노화 속도보다 빨라진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호흡 곤란이라고 저희가 보통 제가 정의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 운동만 열심히 해도 숨이 차죠. 당연하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많이 하면 숨이 찹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단순하게 장기 하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노쇠든 근감소증이든 결국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다장기적인 폐, 심장 그리고 전신의 근육 상태라든지 신체의 예비 능력,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원인이 뭐라고 하나로 볼 수는 사실은 없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불편하고 힘든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더라. 즉, 검사상 이상보다 내가 훨씬 더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 장기의 기능 또는 역할을 충분히 못 해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이 있다가 아니라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장기마다 가속 노화가 누적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근육 있죠. 근육.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또는 가장 넓은 근육은 무엇일까요? 전신에서 가장 면적이 큰 근육은 횡격막 근육입니다. 횡격막 근육은 보통 골격근 중에서도 이제 불수의적인 면도 있고 수의적인 면, 즉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조절이 안 되는 면도 있는데, 가장 면적이 크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주요 근육임에도 제일 어려운 점은 이것만 단련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횡격막의 힘 또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는 폐를 다 쓰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폐도 다 못 쓴다는 의미죠. 사실 저희가 골격근을 기준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내장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 건드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서 전신적인 상태가 좋아야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의도를 할 때 저희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단련할 방법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전신을 통해서 좀 개선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 몸이 조절하지 못하는 근육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은 전신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근육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육도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늘 고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영양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 또는 호흡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요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 즉 영양과 운동의 밸런스를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오래 유지를 하는 경우는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근육의 오히려 기능이나 힘이 약해집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운동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영양이 그에 맞춰서 따라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근육은 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걷는 양을 보통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장 통상적인 거 만보 걷기 운동, 네. 저는 절대 권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냥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숨이 차다고 오시면 되게 마르시고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몸은 이상하게 허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장인영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는 적정 강도의 적정 운동을 몸에서 이제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양이 공급이 같이 서로 맞춰져서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사람이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가 깨진 상태에서 단순히 운동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인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언코 얘기 드리는데 틀린 생각이에요. 안 챙겨 먹거나 또는 내가 운동량이 많아지면 영양도 같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간과 포인트가 바로 하나만 늘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감소증이 이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노쇠는 여러 장기 그리고 몸 신체 전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장기, 예를 들면 소장을 내가 트레이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팔다리 가늘어졌다 그러면 장도 그쵸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육이 줄어들 때는 맨 최후의 보루가 영양이거든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빠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몸의 단백질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섭취도 적어지지만 흡수율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드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더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내과적인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할 때 이제 기저 질환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는 질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숨이 찬 분들 중에서 특히나 폐 쪽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단백질 섭취량이 기본적으로도 높아야 되고, 거기서 건강한 상태로 좀 더 가려면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한 게 맞고, 둘 다 좋습니다만 식물성의 경우 좀 더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식물성은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고기랑 식물성이랑 대비했을 때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식물성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양이 적고 오히려 잘 못 드시는 분들일수록 소량만 섭취해도 효율이 좋은 동물성을 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훨씬 더 흡수율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집니다. 다만 단백질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고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백질을 처음부터 고기로 바로 가지 마시고 국물이라든지, 국물이라든지 또는 다진 고기나 또는 아주 소량도 상관은 없으니까 조금씩 하시다 보면 장에 어느 순간 이제 적응도 되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조금씩 늘려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배가 좀만 부르면 못 먹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 그냥 그러면 파우더 하나씩 또는 단백질 바 이런 거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단백질 섭취량이 낮으면은 호흡기 쪽에서는 정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운동해라 이렇게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숨이 찬 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랑 다른 이제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근데 개선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병원이든 뭐 운동이든 아니면 동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던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